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분들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밤새 숙면을 취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5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새벽까지 뒤척이며 불면에 시달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과 음식 선택이 수면의 질을 크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밤새 편안히 자고 누군가는 3번, 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대자마자 꿈나라에 가는데 또 다른 이는 2시간 넘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과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숙면과 불면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밤 뒤척이며 힘들게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놓치신다면 오늘 밤도 어제처럼 뒤척이며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수면제를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히 깊은 잠에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숙면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을 책임지는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뇌의 정화작용입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 뇌에는 노폐물과 독소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 중에는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뇌 속 림프계가 활발히 움직이며 이러한 노폐물을 청소해 줍니다. 만약 깊은 수면이 부족하다면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둘째, 면역력 회복입니다. 밤에 푹 자야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세균과 바이러스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날은 쉽게 감기에 걸리고 작은 염증도 오래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수면 부족이 곧바로 감염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호르몬 조절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과 세포를 회복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인슐린 기능도 조절됩니다. 따라서 잠이 부족하면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체중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넷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수면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밤새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로 남아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0%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 당뇨,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면 문제와 만성질환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못 자는 밤이 하루 이틀이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몸과 마음은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을 지키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와 심장이 회복되고 다음 날 활력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깊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치매 예방, 면역 강화, 혈당 조절, 심장 보호까지 우리 삶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깊은 잠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잠이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뚜렷한 생리적 변화와 생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뇌에서 분비되어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지만 노년기에는 밤이 되어도 뇌가 잘 준비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게 됩니다. 둘째, 세로토닌 부족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우울감, 햇빛 부족 등으로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이 이 문제를 더 자주 겪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저녁 식사를 늦게 하거나 과식을 하면 위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이 차서 새벽에 자꾸 깨게 됩니다. 현대의 흔한 스마트폰 사용도 큰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조금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한두 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작은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몇 달째 불면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저녁 식사 후 항상 녹차를 한 잔 드셨던 겁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저녁에 차 습관을 끊자 불면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내 잠을 방해했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불면에는 호르몬 분비 감소라는 생리적 요인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합니다. 즉,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체리입니다. 작고 붉은 열매이지만 체리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체리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체리를 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85분이나 더 오래 숙면을 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과일 섭취만으로도 수면제 없이 잠을 깊게 잘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체리는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제철에는 생과로 드시면 가장 좋고 비수기에는 냉동 체리나 건체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체리차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빨라집니다. 단, 당분이 많을 수 있으니 하루 10-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장순자 여사님은 평소 새벽 3-4시에 꼭 한 번씩 깨곤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제가 체리를 권해드린 뒤 저녁 식사 후 체리 10알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작은 열매가 내 밤을 지켜줄 줄 몰랐다며 매일 저녁 체리를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체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노년기의 숙면을 돕는 천연 수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체리만이 답은 아닙니다. 언제든 가까운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과일, 바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이 뇌로 들어가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바로 숙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마그네슘은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키며 불안을 완화합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면 밤중에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도 막아주어 자꾸 깨는 문제를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박정호 어르신은 매일 새벽 두세 번씩 깨서 아침마다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6시쯤 바나나 한 개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바나나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값비싼 약이 아니라도 노년기의 수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작은 견과류 하나가 숙면을 지켜줍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래전부터 뇌 건강을 지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모습이 뇌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얻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뇌와 수면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즉, 체내에서 합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섭취 즉시 멜라토닌이 혈액 속으로 전달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신호를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주고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켜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밤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7, 8알 정도 저녁 간식으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생호두를 그대로 드셔도 좋고 호두차나 바나나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이명자 여사님은 폐경 이후 불안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새벽마다 자꾸 깨서 하루가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제가 호두를 저녁마다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3주 뒤 여사님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잔 건 정말 오랜만이라며 눈물이 날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호두는 작고 평범한 견과처럼 보이지만 노년기의 불면과 뇌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든든한 자연의 파수꾼입니다. 먹는 것뿐 아니라 마시는 습관도 수면을 바꿉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캐모마일 차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꽃차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신의 허브라고 불리며 불면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노년기의 불면에도 캐모마일은 아주 유용한 친구가 됩니다. 그 비밀은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아피제닌은 뇌 속의 특정 수용체에 작용해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쉽게 말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천연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캐모마일 차를 한 잔 마시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들에게 4주간 매일 캐모마일 차를 마시게 했더니 불면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캐모마일 꽃 한 줌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자기 전 30분쯤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한 티스푼 넣으면
향과 맛이 부드러워지고 라벤더와 함께 블렌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김정순 여사님은 매일 밤 불안감 때문에 두세 번씩 깨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캐모마일 차를 권해드렸고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후 여사님은 마음을 누이는 꽃향기 덕분에 밤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캐모마일 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노년기의 불안과 불면을 동시에 달래주는 따뜻한 치유의 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한 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잠들기 전 마셔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따뜻한 우유는 수면을 돕는 가장 친근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트립토판과 칼슘 때문입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칼슘은 이 과정에서 효소의 활동을 도와 트립토판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미국 MIT 연구팀은 우유와 같은 단백질 식품의 트립토판이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될 때 뇌로 더 잘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우유에 꿀을 약간 넣거나 시나몬을 뿌려 드시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져 숙면을 준비하기 좋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동수 어르신은 밤마다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르신은 눈을 감으면 금방 잠이 온다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은 습관처럼 자기 전에 우유를 데워 드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따뜻한 우유는 특별한 약이 필요 없는 부드럽고 안전한 천연 수면제입니다. 하루의 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야 할 습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이 습관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습관을 하고 계신가요? 잠이 안 올 때 술 한 잔, 혹은 건강을 위해 홍삼을 챙겨 드시는 습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거라 믿지만 사실은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술입니다. 술 한 잔 하면 금방 잠이 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금방 잠이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깊은 단계, 즉 뇌가 회복되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누워서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피곤합니다. 또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밤에 술을 마시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꾸 잠에서 깨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숙면을 얻기 위해 마신 술이 오히려 수면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둘째, 홍삼입니다. 홍삼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홍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신경계를 각성시키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낮에는 도움이 되지만 밤에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흥분된 상태가 되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을 들어도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합니다. 실제로 67세 김모 어르신은 저녁마다 홍삼액을 챙겨 드신 뒤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원인을 몰라 힘들어 하시다가 저녁 홍삼을 끊고 아침으로 바꾸자 다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숙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정리한 일주일 황금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짜고 매운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찌개, 젓갈, 김치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생각보다 수면을 크게 방해합니다. 먼저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한 갈증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밤에 방광이 금세 차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깊은 잠을 방해받습니다. 매운 음식도 문제입니다. 고추와 향신료는 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기관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만듭니다.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활동하게 되고 심장은 빨리 뛰며 체온이 올라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실제로 72세 최모 어르신은 저녁마다 매운 찌개를 드신 뒤 늘 밤에 두세 번씩 깼습니다. 나이가 드니 원래 그렇겠지 라며 넘기셨지만 저녁 식단을 순한국과 나물 위주로 바꾸자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수면질을 크게 바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녁에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도 깊은 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과 활력을 좌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정리한 일주일 황금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숙면을 위해서는 하루 이틀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균형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식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권해드리는 7일 황금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흐트러진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날입니다. 저녁 식사 후 체리를 10알 정도 드셔보세요. 멜라토닌이 풍부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산책은 15분 정도 가볍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화요일은 바나나의 날입니다. 저녁 6시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드시고 저녁 식사는 되도록 싱겁게 준비해 보세요.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식사 후에는 의자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다리에 몰린 수분이 풀려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수요일은 호두를 챙기는 날입니다. 호두 7, 8알을 저녁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 3화, 멜라토닌이 뇌를 차분하게 해줍니다. 이날은 가벼운 명상 호흡을 추가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10회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수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목요일은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날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쯤 따뜻하게 우려내어 한 잔 마셔보세요. 아피제닌 성분이 불안을 진정시켜 줍니다. 이날은 TV나 스마트폰 대신 책을 한 권 펼쳐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밝은 화면 대신 잔잔한 글을 읽으면 눈과 뇌가 차분해져 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금요일은 따뜻한 우유의 날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트립토판과 칼슘이 함께 작용해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날은 가벼운 손목, 발목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으로 들어가기 더 쉬워집니다. 토요일은 체리와 호두를 함께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체리의 멜라토닌과 호두의 오메가 3가 어우러져 뇌와 신경을 동시에 안정시켜 줍니다. 주말이라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모임을 가지기 쉽지만 가능하면 저녁에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를 위한 준비가 수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녁에는 바나나와 캐모마일 차를 함께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바나나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캐모마일 차가 마음을 가라앉혀 주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힘을 채워줍니다. 이날은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감사 일기를 한 줄이라도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안정된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매일 특별한 음식을 챙기고 짧은 활동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결국 낮의 선택과 습관이 밤의 깊은 잠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변화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4세 김성호 어르신은 늘 밤이 두려웠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밤마다 4번 이상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잠을 이어서 잘 수 없으니 새벽이 되면 시계를 보며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오늘도 또 깨겠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눈밑이 시퍼렇게 피곤해 보였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동네 산책조차 힘겨웠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오는 게 제일 무섭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조금 더 싱겁게 드시고 6시쯤 잘 익은 바나나와 호두 몇 알을 챙기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4번이나 깨던 분이 이제는 한 번만 깨셨고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단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었고 아침에 기운이 돌아와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삶이 달라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불면의 원인은 혈압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퇴경 이후 찾아온 불안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67세 박영희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박영희 여사님은 퇴경 이후부터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워 잠자리에 누워도 2~3시간은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든 지 얼마 안 돼 다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푹 자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은 퉁퉁 붓고 낮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마음이 예민해졌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불안이 더 심해져 밤이 오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체리 10알을 꾸준히 드시고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권했습니다.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습관을 만든 것입니다. 4주가 지난 후 여사님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밤마다 2~3번 깨던 게 이제는 한 번 정도로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누우면 금방 잠이 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한 기분을 느끼며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훨씬 여유로워지셨습니다. 잠만 달라져도 이렇게 삶이 다르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마음의 허전함이 밤의 숙면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80세 이정순 할머님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80세 이정순 할머님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로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습니다. 낮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밤이 되면 집안이 고요해져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이 허전해 잠이 오질 않는다는 것이 늘 반복되는 고민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시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또 새벽까지 뒤척이겠지 하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새벽에 깨어난 뒤 혼자 부엌불을 켜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나나와 체리를 번갈아 챙기시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으며 감사 일기를 짧게 쓰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음식으로 안정시키고 마음은 글과 독서로 채워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글을 쓰나 하며 웃으셨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3번 이상 깨던 것이 이제는 한두 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아침까지 이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책장을 덮고 일기를 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을 감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할머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자 수면의 질도 함께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숙면이 단순히 약이나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습관과 마음가짐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일주일, 2주일, 3주일 단계별 변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숙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면 단 3주 만에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잠드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한두 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던 분들도 저녁 식습관을 바꾸고 바나나나 체리를 챙기며 따뜻한 차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머리를 베자마자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아, 드디어 잠이 오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가 되면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던 분들도 두세 번에서 한 번으로 어떤 날은 아침까지 이어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잠이 끊기지 않으니 뇌가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고 낮에도 덜 졸리다는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셋째 주에는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피곤에 찌들어 눈을 비비며 일어나던 모습이 사라지고 상쾌하게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시점이 되면 주변 가족들도 변화를 먼저 알아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길어지고 활력이 돌아온 것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안정적인 수면 패턴이 자리 잡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고 깊이 자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단 3주 만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면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음식,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체리, 바나나, 호두, 캐모마일차, 따뜻한 우유. 이 5가지 음식이 뇌와 신경을 차분히 안정시켜주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저녁을 싱겁게 먹는 것,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 자기 직전 과도한 수분을 피하는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노년의 불면과 야간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5가지 음식 3가지 습관 숙면의 열쇠입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체리 10알 혹은 바나나 1개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선택이 쌓여 새로운 인생을 열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밤마다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깊은 잠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